혹시 피그마에서도 이런 은은한 그라데이션이 반복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자, 저는 이번 저희 디프랩이 신한 커리어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그 홍보 릴스를 피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경에 그라데이션이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이제 피그마 안에서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피그마를 통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의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뭐 스플래시 스크린이거나 어떤 화면과 화면 사이에 로딩이라든가 컨텐츠를 소개하는 배경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프로토타이핑의 기능을 통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저는 이러한 형태로 먼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프레임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이 화면에다가 프레임을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배경에 해당되는 요소들인 이 그라데이션을 완성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원형으로 이 프레임 안에 도형을 만들어서 삽입을 했고요. 자, 이 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세요. 저는 이 그린 계열 컬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린이 들어갔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펙트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펙트의 경우는 어떤 이펙트를 써야 되냐면 여기서 보이는 레이어 블러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레이어 블러는 내가 선택한 이 객체 자체를 블러 처리하는 옵션이죠. 그래서 뿌옇게 만드는 정도는 여기 있는 수치를 직접 입력하셔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예시는 굉장히 블러 값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좀 풍부하게 블러를 많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느낌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 도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사각형이나 원형 같은 도형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펜 툴을 이용해서도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자유로운 모양을 한번 생성을 해 보았고요. 이 펜 툴을 이용해서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필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원하는 컬러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편집 모드 들어와 있었다면 편집 모드를 나와 주시고요. 여기다가 두고 아까 했던 것처럼 레이어 블러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만큼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어서 형태가 드러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적게 넣어서 형태가 인식되게끔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씩 도형을 쌓아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좀 팁을 드리면 모양이나 크기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똑같이 원형으로 만들어지더라도 또 이런 아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컬러들도 이런 분위기에 잘 어울릴 만한 컬러들을 선택하셔서 이 레이어 블러도 적게 들어간 요소도 있고 많게 들어가는 요소도 있고 다양하게 섞일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 정리하실 때 투명도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조금씩 조금씩 더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특한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은 컬러들은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이펙트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배경까지 어둡게 처리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느낌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완성이 될 때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좀 랜덤한 느낌이 드는 요소들을 하나 배경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어떤 과정으로 수행을 해주셔야 되냐면 방금 만든 프레임을 한 번 더 복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lt Shift를 누르고 이 이름이 있는 부분들을 드래그 드롭 하셔서 한 번 더 복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일한 레이어명을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프레임이 완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복제한 프레임에다가 원하는 형태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것들의 위치나 크기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게끔 위치나 크기들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위해서 이 변화들이 좀 극적으로 볼 수 있게끔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변경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구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게끔 처리를 해봤죠. 자, 그러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대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은 위치값이나 크기 정도만 변경이 되었죠. 자, 이제부터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프로토타입 패널로 들어와서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선택하셔서 첫 번째 프레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프로타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나오죠. 얘를 클릭하셔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되는 화살표를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두 번째 화면으로 연결시켜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연결을 이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인터랙션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인터랙션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인터랙션을 먼저 항상 우리가 배웠던 대로 트리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이것이 애니메이션화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무언가를 클릭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애프터 딜레이라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변하는 옵션들 적어놨으니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옵션은 이제 이것들이 어떠한 시간차로 이동이 될 것이냐 라고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방금 봤었던 이런 애니메이션은 그 시간차가 없이 빠르게 쭉 연결되면서 이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8초로 기본이 세팅이 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1ms로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게끔 연속성이 생기게끔 옵션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션은 이제 내비게이트 2가 맞죠? A에서 어쨌든 B로 이동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애니메이션 종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레이어명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연결되는 스마트 애니메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느낌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신 이 이동하는 느낌을 지금 설정되어 있는 0.3초 같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충분한 시간을 갖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2초 동안 천천히 움직이게끔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종류를 여러분들 여기서 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하셔도 되지만 저는 연속성을 가지면서 쭉 이어지는 서서히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라이너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편차가 생기지 않고 일관되게 움직이는 느낌을 설정해 준 거고요. 그래서 옵션을 살펴보면은 애프터 딜레이, 그 딜레이 속도는 1ms로 빠르게 대신에 스마트 애니메이터를 연결시켜서 그 움직이는 과정은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일관된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끔 라이너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이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수 있는 옵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이동이 되었으니 얘는 계속 순환되는 애니메이션을 가져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B 화면에도 A로 서로 연결을 시켜서 같은 옵션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가 이어지는 루프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출해 주셨으면 이것을 한번 미리 보기 상태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움직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화면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준비해서 다시 이것들이 쭉 이어져서 이제 서로가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다시 첫 번째 화면에 연결돼서 루프 형태를 걸어주는 거죠. 첫 번째 화면은 다시 똑같이 걸어주시고 그래서 애프터 딜레이 똑같은 옵션을 계속 선택하셔서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화면의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또 위치를 변경해 주시고요. 위치는 계속 순환되는 느낌이 나올 수 있게끔 첫 번째 화면의 그 크기와 유사해지게끔 위치를 찾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원하는 느낌으로 이동을 다시 시켜주시면 이것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움직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중간 위치를 다시 찾아간다는 생각으로 연결을 시켜서 진행해 주시고요. 다시 똑같이 진행한 것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이렇게 화면의 단계가 늘어나면 이것들이 서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더 자연스럽게 꿈틀거리는 느낌들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싶냐에 따라서 이 화면의 개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로 화면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애니메이션 연출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움직이는 정도는 이렇게 두 개의 화면만 준비하셔도 이런 식의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이 피그마 안에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애니메이션의 인터랙션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이렇게 간단한 응용 방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이번 강의를 기점으로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프로토타이핑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 해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면 프로토타이핑 가이드 자료들을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담 문의나 수업 문의는 또 저희 디프랩 공식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